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국의 열카 3. 1년 만에 열카가 야구, 축구 아닌 농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대 손님 손대범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아 바로 소개하는 거? 아 그럼요. 아무도 안 먹고? 니들 인사시킬 줄 알았어요? 뭐 농구 팬들이라면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역대 최다 MVP 그리고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였고요. 우수 선수 수비상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선수, 올스타 사상 최다 득표율, 뭐 상이라는 상은 모두 휩쓸었고요. 선수로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상대에 오르지 않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레전드였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열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와우. 예. 진정한 리빙 레전드. 예. 왜요? 쑥스럽습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네. 인정하잖아. 항상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경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몸둘 바를 몰라요. 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신의 이런 걸어왔던 길을 좀 인정하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은퇴 발표하고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은퇴한 거 맞냐? 심지어 은퇴한 거 모르는 분들도 계셔. 그렇죠. 그날 은퇴하시긴 날이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만우절이었고 네. 워낙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이제 프로농구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일반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만우절에 그래서 양동근 선수의 은퇴가 너무 갑작스럽게 지나간 측면이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한 양동근. 조성민과 함지훈 등 KBL 리그 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퇴 소감을 밝히다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너무나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도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시즌 끝나고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모여서 운동할 때 저는 이제 코트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냥 비시즌에 쉬는 그냥 휴식 시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침에 알람 안 켜놓고 잘 수 있어 좋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가족들도 좋아하겠어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와이프는 좀 많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네, 은퇴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너무 좋대요. 집에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일단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보죠. 박세훈 기자가 콕 집은 좀 양동근 선수의 특이한 기록 있잖아요. KBL 여러 가지 순위에서 뭐 MVP 수상 경력이나 다 1위 아니면 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은 양동근 선수인데 바닥에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테크니컬 파울 횟수예요. 665경기를 뛰었는데 받은 테크니컬 파울 수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파울이라는 게 경기 도중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이제 경기 중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이 선수에게 부과할 수 있는 페널티거든요. 이게 600경기 이상 뛰어서 4번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사고를 안 쳤다는 거예요. 참고로 양동근 선수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뛰고 테크니컬 파울 수가 적었던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추승균 전 KCC 감독. 소리 없이 강한 남자라는 별명 갖고 계시잖아요. 참고로 이 부분 1위는 예측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서장훈이 갖고 있는 기록인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사실 KBL이 뭐 판정에 대한 이슈도 늘 있었고 또 이거는 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리그를 막론하고 모든 선수들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그동안 뛰었는지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불가사의하네요, 이거는. 네. 참은 적은 없는데 그 4개 한 게 더 신기하네요. 저는 4개를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다시 한번 돌려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 보고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으면 4번이나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 첨언하자면은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 한 시즌에 하나 골로 나오는데 사실 젊었을 때는 없습니다. 다 말년에 몰려 있어요. 표현할 거 표현하고 했는데 흐름상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많았겠죠. 네. 데드볼이 돼가지고 가서 막 항의를 하고 막 욕을 하는 건 아니고 흐르는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거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간에 댓글에도 뭐 심판이랑 티타임 한다고. 근데 팀 사정상 제가 주장이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싫어하시는 분들은 티타임 해가지고 파울 많이 안 불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양동근도 안티가 있어요? 많아요. 저. 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 열성 팬도 많진 않은데 안티는 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초반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게 많이 짤로 돌아다녔던 건데 그 김기만 코치가 현역 시절에 네네. 양동근 선수를 수비하다가 제언하면 안 되겠죠? 하세요. 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때린 적이 있어요. 쌀기를 네. 날린 적이 있었는데 고의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황하셨었거든요. 그때 또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죠? 잊을 네. 수 없는 기억이죠, 그건. 네. 그때가 SK랑 경기, 서울 경기였을 텐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잘했던 날, 한번 얻어 걸린 날인데 그날 이상하게 또 지원이 형이 저한테 스크린으로 오더라고요. 거의 넘어가는 경기에서. 근데 저쪽에서 이제 김한희 형이 이렇게 지원이 형 수비를 하다가 스위치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수비를 바꿔먹는 게 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느낌이. 아, 이거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런 느낌이 네,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안 치고 들어가고 일부러 뒤로 빠졌어요. 치고 들어가면 부딪힐 것 같아요. 뒤로 빠졌더니 이제 파울로 아니나 딱 자르면서 멀어지니까 이제 손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길 노렸었던 거.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잘 풀었습니까 그 뒤로? 아니요 뭐 아니요. 네. 그 김기만 코치의 추후 인터뷰를 보면 그 경기가 2005년 12월 경기였는데 그날 양동근 선수가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비를 전문적으로 한 선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에이스를 약간 도발하고 자극하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겠다라고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선이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과할 타이밍도 제가 봤을 땐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죠. 네. 공소시효도 끝났습니다. 그 정도는.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저희 감독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한번 진짜 어떻게든 뭐 액션을 한번 할까 막 그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감독님은 딱 한 분입니다. 네, 네, 유재 감독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 여기서 흥분하면 네가 지는 거라고. 거기서 다시 정찰해서 그래 그렇구나. 유재학 감독은 흥분하지 않나요? 그분 많이 하십니다. 많이 욱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한 번이고 감독님은 여러 상황에서 10번 중에 두세 번이 이렇게 좀 화가 나실 때가 있겠죠. 네. 저는 그 장면에서 한 번이니까. 아 그러면 기억나는 가장 강렬한 에피소드 김기만 선배와의 에피소드 말고 또 있어요? 아니요, 뭐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서. 여기서 금 노제. 사실은 실력 면에서는 여전히 현역 코트에 있어도 충분히 됨직한 그런 실력인데 은퇴 결정 언제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은퇴는 매년 제가 생각했던 단어고요. 언제부터 생각했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10년도 더 된 일. 네, 항상.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재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상 부위가 또 운동을 한다고 또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디였죠? 발목이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일 은퇴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냥 오늘 열심히 한 걸로 만족을 하자. 하던 게 40까지 왔는데 은퇴는 진짜 정말 결심한 거는 작년 시즌 끝나고 결심을 하게 됐죠. 왜요? 이제 못 따라다니겠더라고요. 선수들을. 수비할 때.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점점 좀 느려지는 게 몸이 느껴져요. 그래서 작년에 은퇴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또. 네. 명진이가 다쳐서 가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래 뛰긴 했는데 더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죠.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속으로는 막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거나 숙소에 들어가면 쓰러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경기 후에 오는 어떤 데미지가 엄청 커요. 한 해 한 해 달라졌다. 많이 다르죠. 네. 네. 예전에는 10번 왔다 갔다 해도 뭐 그냥 다리 한 번 툭 털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데 지금은 2번 왔다 갔다 해도 다리 막 3번 털어도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양동근 선수 굉장한 게 거의 10년 차 가까웠던 2014, 2015 시즌에 MVP랑 우수 선수 수비상을 동시에 거머쥐었어요. 예전에 김주성 선수가 동시에 거머쥔 적이 있는데 그때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양동근 선수는 뭐 거의 베테랑 넘어서 노장 이제 접어들 무렵에도 또 2관왕을 차지하면서. 그 90년대 NBA 마이클 조던급.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MVP와 최우수 수비 선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경력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가드 중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 오늘 타이틀 나왔네요. 한국의 마이클 조던.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안티가 이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건 좀. 아 욕을 정말 안 먹는 사람인데 욕 먹는 게 신경 무지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는데 실제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절대 상대 선수 도발하는 경우 없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은 재미없다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석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발은 뭐 기사로 되는 표현은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저는 바로 그냥 문자로 선수에게 너 그딴 식으로 해봤자 막 이런 거. 곧 은퇴하겠는데? 막 그런 걸로. 한국의 마이클 조던은 트래시 토크를 문자 메시지로. 그렇죠. 양동근 하면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네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양동근에게 모비스란? 가족이죠, 가족.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더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가족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산 가족 됐네요. 이제는 제가 떠난 거죠. 그 네. 가족의 품에서 저는 나간 거고. 어. 이제 뭐 함지훈 선수가 또 중심이 돼서 또 하겠죠. 네. 아이고 그러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을 함께 지낸 가족인데 네. 지금 안 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아, 이제 좀 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리는 가족. 네. 예. 후배들이 너무 질척돼가지고. 형 빨리 돌아오세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제일 질척대나요? 전준범이요. 함지훈 선수는 잔소리를 너무 들어서 네. 뭐 그리워하지 않는데 준범이나 뭐 이종현 선수나 뭐 서명진 선수나 뭐 김국찬 선수가 다들 좀 앞에서만 좀 아쉬워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모비스가 극강이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엄청난 공백 아닙니까? 전성기 양동근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즌만 놓고 봐도 양동근 선수의 공백을 다음 시즌 어떻게 메울지는 이제 유적 감독이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2020, 2021 시즌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모비스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내가 없는데. 뭐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잼이야. 저는 플레이오프 탈락한다고 봅니다. 양동근 선수가 훈련 때라든지 뭐 벤치에서 있는 거와 없는 게 그 차이거든요. 코트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세훈은 어떻게 예상해요? 저도 다음 시즌 뭐 이종현 선수의 뭐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전력이 크게 약해진다고 봐야죠.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양동근 선수는 정말 그 뭐 마블로 비유하면 일종의 캡틴. 사실 갖고 있는 절대 무력치가 높진 않으나 그 존재감만으로 주위로 확 끌고 오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인천 전자랜드와 챔피언 결정전을 했을 때 제 기억이 아마 마지막 경기였는데 양동근 선수와 함지훈 선수 이 두 베테랑이 전반전까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때 양동근 선수가 함지훈을 불러다가 딱 한마디 했대요. 야, 너랑 나만 잘하면 돼. 근데 실제로 그 두 선수가 후반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 한마디로 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게 농구를 못하면 후배들이 안 따라오죠. 이미 보여준 게 있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장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모비스가 분명히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알겠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 모비스는 몇 위 할 것 같냐고. 순위 6위 박. 똑같네. 네.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시즌 모비스는 몇 등입니까? 6위. 항상 목표는 6위입니다.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우승을 야, 줄을 타네, 줄을 타. 아, 그러면 양동근에게 유재학이란?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네. 신인 때부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저한테는 가슴에 꽂혀가지고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고 감독님이 이제 제가 먼저 뽑힌 상황에서 이제 전자랜드에서 오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감독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는 쳐줄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때 딱 그 첫 마디가 어떤 의미였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 뭔가 단점이 보이거나 뭐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점은 이때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너가 할 수 있는 농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가드가 게임을 뛰면서 리더가 돼야지 형들 눈치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장 든든한 백이었겠네요. 양동근에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저는 패스를 잘 하는 가드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잘 못하고 은퇴를 했지만 감독님이 진짜 이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이 사이로 주라고. 드리블을 한 번 치고 주라고 무조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시도를 해서
비록 뭐 미스가 나긴 하더라도 저는 감독님이 알려준 거 대부분 그걸 다 해보고 다른 선수들은 또 미스할까봐 안 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시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공을 끝까지 보고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때려라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뭐 감독님은 야 슬라이더가 그렇게 안 꺾여? 뭐 이런 거. 직구가 그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또 해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다는 못했어요, 진짜로. 네,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거 다는 못했습니다. 정말 재능이 딱 저는 거기까지였던. 양동근만 못한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재학 감독이랑 정말 물리도록 같이 했는데 네.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에이 말도 안 돼. 가족끼리는요 없을 수가 없어. 한 번은 싸우잖아요. 어떤 가족 구성원끼리도. 감독님한테 제가 뭘 되물어봤을 때는 감독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다. 근데 감독님이 미리 말씀을 하실 때는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면 좀 얘기를 돌려서 네, 저 감독님 내가 저거는 본받지 말자. 나중에 지도자가 되더라도 네. 저거는 좀 고쳐야 된다. 지도자로서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아직 지도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네, 감독님이랑 코치님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근데 감독님 또 술도 잘 드시거든요. 제가 항상 뭐 생신 때마다 감독님 술 좀 줄이셔서 잘 드신다라는 표현으로 담기 힘들지 않나요? 자주. 네. 자주 많이. 네, 그래서 항상 그래요. 감독님 술 좀 줄이시라고. 근데 뭐 어떡하겠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딱 듣고 야, 이거 진짜 잠을 못 잘 정도구나. 저는 꿀잠 잘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담고 싶지 않아요. 못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지도 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잠을 잘 자는 방법. 아니, 지도 방식은 제가 17년 동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저희 감독님 덕분에 된 건데 이렇게 단점이 뭐냐고요, 유재학 감독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잠 못 주무시는 거? 이 두 분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편지를 한번 해요.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예. 감독님한테요? 네. 감독님 17년 동안 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전 지금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지 모르고 또 제 꿈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볼 테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술 조금만 드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편집자들이 재밌게 뽑아내겠죠? 이거. 자, 이제 양동근 박세훈 기자가 서두에 KBL의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들을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KBL 통산 748경기, 24,994분 59초.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약 417시간입니다. 리그 코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KBL이라든지 국제 경기 포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예요? 딱 한 경기. 딱 한 경기. 2006, 2007년도 7차전 우승했을 때. 부산 KTF와의 네, 네. 결승 마지막 경기. 네. 제가 중계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있었고요. 자제하시고요, 좀. 굳이 한 경기를 뽑으라고 하면 그 경기가 저의 우승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때 우승을 못했다면 지금도 그 이후에 우승을 많이 못해서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단기전에서는 그 분위기라는 걸 선수들 분위기라는 거를 무시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만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좋은 기억이 있으면 뭐 사실 나쁜 기억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잊고 싶은 경기. 예. 그런 경기는 없습니다. 경기 도중에 딱이 맞은 경기는 어때요? 그건 최악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예, 모든 게 저의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양동근이 사실은 그래도 농구라는 종목이 대중적으로 찬란할 때 코트에 들어왔잖아요. 네. 2000년대 중반에 그 KBL 좀 상대적으로 뜨거웠던 시절에 네네. 들어와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네. 양동근이 뽑는 KBL 올타임 베스트 5 네. 이런 거 생각해 봤죠? 할 때마다 좀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안 바뀌는 선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1번. 네, 센터로 치면은 네. 장훈이 형이 독보적인 거잖아요. 골밑부터. 네. 네. 그리고 4번은 저랑 함께 뛰었던 크리스 윌리엄스. 네. 그리고 3번은 태종이 형. 그리고 1번은 승현이 형.
2번이 제일 고민스러워요. 김효범 선수는 저랑 가장 강할 때 만났던 저랑 같이 뛰었던 2번이었고 국가대표에서 가장 호흡을 잘 맞췄던 조성민 선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뽑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명을 뽑습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 네네네. 예, 중에서 그 중에서는 이 정도로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 그 4번은 함지훈 선수를 넣고 싶어도 크리스 윌리엄스를 넘어설 이 수가 사람이 없어요. 노잼인 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1번은 그럼 저로 하겠습니다. 김승현, 양동근. 네네네. 그렇게. 그럼 이 멤버로 리그 뛰면 몇 승 할 것 같아요? 54경기 중에. 안 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멤버로 경기를 딱 합니다. 이깁니다. 저희가 오늘 리바운드에서 실수가 많았고요. 수비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실 분이에요. 존 디펜스에서 좀 약간 허점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멤버면 제가 인터뷰실을 못 들어가죠. 그 멤버면 제가 인터뷰실을 못 들어갑니다. 네. 오늘 제일 재밌었던 매치.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 크리스 윌리엄스 빼고 네. 내가 좀 저 능력은 좀 뺏고 싶다. 일단 가드들을 보면 승현이 형이 그 시야는 정말 한번 뺏어오고 싶다. 저런 농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건 넘사벽이군. 김승현의 시야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 번은 비디오를 많이 보는데 엄한 데다 패스를 딱 줬거든요. 카메라 앵글에서 나갔어요, 공이. 근데 누가 뛰어서 잡아. 와, 진짜 턴오버 아니야? 공이 와서 잡았어. 선수가. 그거까지 보더라고요. 야, 이 형은 진짜 타고났구나. 그냥 던졌는데 얻어 걸린 거 아닐까요? 아니요. 형은 제가 그 국가대표 가서도 가끔 작은 사람들 많이 뛸 때 이 공을 잡아보면 너무 편하게 줘요. 야, 이게 패스를 잘하는 게 진짜 잡기 편하게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택배네 택배 진짜. 진짜 놀라워요. 네. 네. 네, 양동근 선수도 뭐 속공 이런 거 전개할 때 앞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뜁니다. 네. 그럼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고뇌의 순간이 오죠. 자, 줄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삐끗하면 실책이 나. 네. 근데 양동근 선수는 거기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전 그럴 바에는 안 줍니다. 김승현은 주고. 승현이 형은 줘서 성공을 하는 거고 네. 저는 머뭇거리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연습 때 계속 해요. 해보긴 해보는데 또 시합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 동료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말이랑. 네. 못 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짜증나죠. 저도 뛰었을 때 공이 안 오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다 이해해줘요. 저랑 같이 뛰었던 선수들은. 예. 김승현의 시야 말고 또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지훈 선수의 여유. 여유. 네, 네. 그렇게 여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왠지 100%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짜 슛을 아낄 정도로 여유가 많아요. 네. 근데 다 봐요. 지훈이는. 같이 뛰어보면 타이밍을 잘 알아요. 사실 시야라는 측면에서는 함지훈 선수도 그 포지션에선 최고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빼주는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이게 수비를 끌어당겨서 얘가 올 때 주는 패스는 쉽지 않거든요. 그 패스를 잘해요. 슈터들이 편하죠. 부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후배 있습니까? 후배들 중에는 없습니다. 네. 한국 농구의 현실입니다. 농구 잘하는 선수 많은데. 저는 그 선수들보다 더 잘했던 형님들이랑 게임을 뛰어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의 기준은 위에 형들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얘기는 다 먼 옛날에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KBL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양동근이 은퇴한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럼요. 네, 많으시죠. 네. 올타임 넘버원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양동근이 은퇴를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KBL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KBL을 생각하면. 좀 흥미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선수들의 좀 실력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국가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동근이 데뷔할 때 그 뜨거웠던 코트와 네. 지금 이제 은퇴할 무렵에 차갑게 식어버린 코트 뭐가 가장 다른가요?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룰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뭔가 좀 일관성이 있게 쭉 와야 어느 순간 몇 년 뛰던 선수는 저 팀에서 또 뛰고 있는데 다른 타 리그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이긴 하지만 10년을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도 분명히 팬이 있을 텐데 이 지역의 팬이 그런 부분에서 규정도 자꾸 바뀌고 룰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적응할 만하면 이제 바뀌어요 또. 이 선수도 이 팀에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구만 생각하면 좀 짠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예전에 너무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농구 대잔치에서 KBL 초창기에 그 강렬했던 기억을 품고 있는 농구 팬들이라면 네. 그 팬들이 지금 정말 많이 떠났거든요. 또 양동근 선수가 사실 외국에 나가 참사람 다 갖고 왔으니까요.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사실 영광의 시대도 이끌었지만 참사도 몸으로 맞았던 선수인데 예. 가히 도하 참사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프로 선수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농구에선 48년 만에 노메달이라는 수모를 안았습니다. 최부영 농구대표팀 감독은 이게 프로의 농구냐며 분통을 터뜨렸을 정도. 대표팀 선발과 운영 방식도 문제입니다. 구단과 선수의 대표팀 차출 거부. 저 그 그래서 도아시안 게임 아쉬워요. 그 요르단전. 예. 앞에 다 조단이야. 그 농구를 잘하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요르단전 보면서 되게 정말 답답함에 가슴 쳤던 네. 예, 14년 전 기억인데. 예. 너무나 아쉬웠던 경기들이죠. 준비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못하고의 그런 준비가 아니라 상대방들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이 부족했을 때였고 그때 그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구는 아직까지도 아시안게임 나가면 그냥 은메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다음 대회에서 또 그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식이니까. 네, 그런 준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네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최선을 다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충 넘어가는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까지 하던 대로만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네. 사실 그리고 좋은 네. 거를 아예 없애고 안 좋은 건 자꾸 또 추가하고 네. 또 선수들 됐을 자세도 때. 그랬었고 잘 됐을 때 그런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렇고. 예전에 정말 부족했어요. 특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대표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선수 정보가 없잖아요. 그 스카우트 노트를 손대범 편집장이 써서 대표팀에게 전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협회 안 직원이 보시더라고요. 아니라. 근데 그걸 또 안 본다고요. 사실 다른 종목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래서 아까 좀 리더십이랑 국제대회랑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근데 양동근 선수가 떠난 자 이미 대표팀 뭐 세대 교체가 되긴 했지만 네. 양동근 선수만큼 이제 대표팀 내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제대회 후배라든지. 성적도 네. 한국 농구를 위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국가대표가 누군지 주장이 지금 한국 농구의 현실입니다. 네. 이정현 선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양희종 선수라든지 뭐 오세근 선수도 있었고. 그 이 멤버도 네. 너무 많이 이제 교체가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선수가 달라지는 건 맞죠. 맞는데 그 이란 팀을 보면 그 2006 도하 아시안 게임 때 멤버가 2014년까지 온 거예요. 그쵸. 10년 하다니. 동안. 거기서 한두 명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구도 지금 뭐 굉장히 신장도 좋아지고 피지컬이 좋아졌잖아요. 청소년 대표 대학 선발 때부터 이 선수들의 몇 년의 그 목표를 가지고 쭉 연결되게끔 해야 이 선수들 조직력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한두 달 만나서 이게 조직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저희가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딸 때도 과정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선수들 거의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진짜 바닥 치고 올라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란 선수들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아시아를 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티켓을 딴 그 1년 전 농구 월드컵 티켓을 딴 2013년부터 연속성이 있었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팀 경험이 많은 양동근 선수에게 질문을 던지면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봐요? 짜야죠. 이젠 짜야죠. 네, 그동안 못했다라고 하면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또 많은 게 있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계속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선배로서 코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젠간 지도자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네. 코트를 떠난 선배 양동근이 바라는 KBL의 모습. 좀 흥미 있는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볼거리도 그렇고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농구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선수들 실력도 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재미있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죠. 오락할 수 있는 시간에 저게 더 재밌으면 저거를 하고 뭐 야구보다 농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농구를 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걸로 손꼽혔던 선수가 코트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있어서 재미가 없었나 봐요. 제가 없으니까 재밌어질 겁니다. 인터뷰나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양동근이 네. KBL의 총재예요. 네. 전권을 휘두릅니다. 모든 제도를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KBL에 대해서. 뭐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일단 저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선수도 없을 뿐더러 10개 구단의 주장들을 모아놓고 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총재님과 주장들의 간담회? 역으로 말하면 기발한데요? 그런 게 없었다는 그런 게 얘기죠? 없었다는. 없죠. 저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구단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제도를 고치기 전에 그거를 먼저 들어보고 나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가 프로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한데 네. 그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그런 제도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려요. 네. 제가 이거는, 듣기로는 네. 그 코로나19 전에 경기를 네. 뭐 뛰냐 마냐 갖고 이제 논의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 네, 당시에도 양동근 선수가 이제 각 팀 주장들한테 연락을 돌렸던 걸로 알고 들었는데 네. 그건 좀 어떻게 본인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나요? 아니면은 좀 지시가 있었는지. 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할 것이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대표팀 모임하는 동생들도 있으니까 그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너희 구단의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뭐를 바꾸자고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내가 가서 선수들의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만든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수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리그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그렇죠. 또 사실 선수 협회가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이고요. 네, 지금 KBL 여건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아름 나서야 되는. 예. 그 사실은 뭐 양동근이 총재라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총재님도 충분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네, 10개 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 만드는 거. 네.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는데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닌데 그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씩 마련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러면 이제 양동근 선수를 제가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예. 가족들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아내 뭐 네, 이루 말을 할 수 없는데 네, 네. 사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살가운 얘기를 이제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예.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카메라를 보고 아하. 아이엄 제일 어려운 예. 시간이에요. 네. 예. 뭐 내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아빠의 역할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하고 내가 또 언제 돌아가서 코트에 설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못 해줬던 거 좀 많이 해주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우리 잘 살자. 사랑한다. 네. 아이고 참. 제일 어려운 시간. 근데 제가 그리고, 네. 그 얼마 이제 이번 달에 양동근 선수 이야기를 쓰려고 한 10몇 년치 사진을 쭉 돌려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경기 때는 이제 저희가 항상 주변에 누가 왔는지 찍거든요. 주변 인물들도. 근데 거의 모든 중요한 경기에는 항상 아내분이 서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시지도 않고 그냥 애기띠 메고 서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코선에 있으면 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진짜 누가 왔는지 다 보여요. 가족들 어디 앉는지 또 뻔히 알잖아요. 아기를 혼자 안고 애는 하나 데리고 막 그런 모습만 봐도 제발 보는 건 좋은데 좀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일부러 보라고 거기 와서 그렇게 애기띠. 그럴 수도 있고 예.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럴 때 이제 3점슛 딱 넣고 백코트 하면서 이렇게 딱 세리머니 한번 해주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꿀 먹으니까 이거 하다가 꿀 먹으니까
농구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배구 선수들 보면 멋있어요. 막 내가 이 상대방 기죽이려고 막 와 화이팅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뭐 우리는 한 골 넣어서 막 와 하면은 골 넣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야구는 그게 되는데 축구는 태클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빡 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종목마다 이게 특수성이 있어요. 네, 진짜. 네. 이 팬들이 양동근 선수 은퇴 정말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뭐 팬들이 사랑했던 선수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럴 텐데 KBL의 올타임 넘버원 그리고 국가대표의 주자 한국의 마이클 조던. 기도 빨리. 자, 양동근이 팬들에게 띄우는 현역 양동근의 마지막 편지. 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저희 은퇴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갑자기 그런 걸 받아들이시기에 만들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쉽습니다. 네. 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꼭 이 어려운 시기가 극복이 되고 나서 꼭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응원 한마디 한마디 꼭 잊지 않고 우리 동생들, 후배들이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박수 한번 쳐야겠네. 진짜 양동근 선수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퇴하지 못한 게 좀 전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KBL이든 누구든 간에 이번에 전태풍 선수도 은퇴를 했거든요. 팀 양동근 대 팀 전태풍의 은퇴 경기를 마련해준다. 그럼 본인이 좀 뛸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농구는 끝. 더 이상 뭐. 사실 레전드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에 맞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기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두 분도 양동근에게 마지막 이제 한 줄 요약으로. 양동근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 오전에 제가 양동근이 KBL 올타임 넘버원 자격이 충분한 이유라고 기사 썼습니다. 읽었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사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좀 괜히 찔리기도 하고 좀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올타임 넘버원에 대해서는 사실 KBL 거쳐가 워낙 레전드가 많으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양동근이 KBL 역사상 최고의 팀 플레이어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동근이 최고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더라도 양동근이 있는 팀을 이기기는 누구보다 어렵다. 어떤 선수가 있더라도 양동근이 있는 팀을 이기기는 가장 어려웠다. 그것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기억이 남게 되는 그런 선수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때 항상 물어봐요. 프로란 뭐냐? 프로라는 게 그냥 돈 받고 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돈을 받는 만큼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나아져야 되고 또 그만큼 조직에 성과를 줘야 된다. 그런 거 진짜 프로다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진정한 프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농구계에서는 바로 양동근이었다. 프로의 표본이었고 프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양동근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또 그런 걸 보여줘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년 동안 농구공을 잡고 코트 위에 있었습니다. 네. 예. 30년 맞아요? 뭐 한 2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동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 동근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30년 가까이 고생한 동근이에게 네. 동근이가 아, 마지막 영상 편지. 예. 다시 못 올 추억을 너무나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 진짜 힘든 시기 잘 버텨냈고,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 해주고 싶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서 너의 꿈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맙고 고생했다. 네. 돌아간다고 레전드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전드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 양동근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양동근 선수를 떠나보내기 싫은데 이제 양동근 선수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네네. 우리 또 열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겨주실 거거든요. 네네. 예, 제 프로그램 페이지에 네. 한 3분 정도 네. 뽑아서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네네. 뭐 좀 있어요? 제 선물이요?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뭐 한 3개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네. 저희가 그 아이템은 양동근 선수에게 전달받는 대로 네. 3분을 선정해서 레전드 양동근이 직접 소장하고 있던 소장품 사인 담아서. 네네. 아 좋다. 예.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런 거 주면 대박인데.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예. KBL의 올타임 레전드. 예, 정말 코트에서 멋지게 팬들과 이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양동근 선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